쉽게 치료될 수 있을까요? 좋아질까요? 이거를 가장 좀 궁금해 하시거든요. 치료가 얼마나 잘 될 색소인지에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뭔가 괴상하게 생긴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피부암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약한 피부가 결국은 기미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약한 거기 때문에 흑자에 대해서 말이 굉장히 많아요. 이 많은 이유가 한때 유행했었죠. 베이킹소다랑 이제 식초를 합쳐가지고 팩을 하면은 색소가 밝아진다. 그게 이제 원리를 생각을 해보면 알림 설정까지. 자, 갈색이라고 당연히 다 기미는 아니고요. 저희 병원에도 오시는 분들 거의 한 3분의 1은 색소 문제로 고민해서 오시거든요. 오셔가지고 가장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쉽게 치료될 수 있을까요? 좋아질까요? 이거를 가장 좀 궁금해하시거든요. 제 나름대로 치료가 얼마나 잘 될 색소인지에 따라서 좀 분류를 해서 설명을 좀 한번 드려볼게요. 우선은 한 번에 뺄 수 있는 색소들이 있죠. 간단해요. 자기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만져봤을 때 튀어나와 있으면 한 번에 뺄 수 있는 색소예요. 자기가 신경 쓰이는 색소를 한번 다들 만져보세요. 튀어나와 있으면 복 받으신 거죠. 돈도 굳으신 거고요. 그래서 튀어나와 있는 이런 증식성 색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검버섯이죠. 각질세포가 많이 증식이 된 검버섯의 형태, 그리고 사마귀, 흔히는 점 같은 것도 있겠죠. 그래서 튀어나와 있으면 한 번에 깎아서 비교적 쉽게 뺄 수 있다. 근데 이제 튀어나와 있더라도 쉽게 함부로 빼면 안 되는 것이 있죠. 바로 이제 악성, 종양, 피부암이나 편평세포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육안으로 어느 정도는 구별을 좀 할 수 있어요. 집에서도 내가 얼굴에 뭐가 튀어나와 있는데 혹시 암인가? 이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암의 특징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대칭적이지 않다. 왼쪽이 뭔가 더 튀어나와 있고 오른쪽은 좀 작고 모양이 좀 이상하다. 경계선이 동그란 모양이 아니고 막 울퉁불퉁한 거예요. 깔끔하지 않은 거. 그다음에 색깔이 균일한 색깔이 아니고 어디는 막 너무 까맣고 어디는 좀 갈색이고 균일하지 않은 거죠. 크기가 6mm보다 크다. 그러니까 사이즈가 좀 크면 또 악성의 확률이 좀 올라가는 거고요. 빨리, 너무 빠른 시간 내에 커졌다. 보인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막 엄청 크게 모양도 이상하고 올라왔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이 다 합쳐져가지고 뭔가 괴상하게 생긴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피부암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특징이 있으면 혹시라도 피부암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큰 병원 가셔가지고 조직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좀 좋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일회성으로는 안 되지만 비교적 빼기 쉬운 색소들이 있어요. 이것들은 일단 튀어나와 있진 않겠죠. 평평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색소들을 또 구별을 하는 가장 큰 분류 중에 하나가 표피색소, 얕게 있는 색소냐 아니면은 진피색소, 깊게 있는 색소냐 이거거든요. 당연히 깊게 있는 색소가 치료하기는 조금 더 어려워요. 깊게 있기 때문에 그까지 에너지를 넣으려면 굉장히 강한 에너지를 넣어야 될 거고요. 그러면 위쪽에 있는 피부들도 같이 손상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은 염증도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치료가 확실히 조금 더 어렵고요. 깊게 있기 때문에 회차를 더 많이 반복해야 되는 그런 특징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해드리면, 우선 표피색소의 대표적인 예시가 주근깨거든요. 옅은 갈색을 띠고 있고요. 경계가 뚜렷해요. 그런 표피색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시가 밀크커피 반점, 흑자, 주근깨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진피색소의 특징은 경계가 흐립니다. 흐린데 색깔도 뭔가 갈색이 아니고 회색깔이에요. 좀 진한 색깔을 띠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후천성 오타양 모반, 위토 모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육안으로 봤을 때 옅은 갈색을 띠고 있구나. 그러면 치료가 비교적 쉽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흑자에 대해서 말이 굉장히 많아요. 흑자가 어떤 데서는 토닝하면 괜찮아지고 어떤 데서는 한 번 하면 다 빠지고, 이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많은 이유가 이 피부의 구조를 봤을 때 표피층이 맨 위층에 있고요. 그 다음에 진피층이 그 아래층에 있죠. 이 표피층과 진피층 사이에 멜라닌 세포가 자리 잡고 있거든요. 이 멜라닌 세포가 멜라닌을 만들어서 각질 세포로 넘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각질 세포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색소로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층이 두껍게 가지고 있는 흑자가 있을 거고요. 얕게 가지고 있는 흑자가 있을 거예요. 얕게 가지고 있는 흑자는 당연히 치료가 한 번은 잘 되겠죠. 쉽게 될 거고요. 근데 두꺼운 흑자, 태우는 레이저를 적절히 쏜다고 하더라도 밑에는 남을 수밖에 없어요. 한 번에 제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흑자의 종류, 두께, 크기 이런 거에 따라서 한 번에 되는 것도 있고 여러 번 해야지 해결되는 것도 있고, 이게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요거는 집에서 거울을 보면서 혼자 파악하기는 조금 사실은 힘들고요. 병원에 가셔가지고 실력 있는 의사, 경험 많은 의사에게 한번 보여주시면 바로 좀 파악을 좀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 해결이 정말 가장 어려운 색소가 있어요. 기미이거든요.
거거든요. 기미. 우리 피부는 기본적으로 자외선을 받으면 염증 반응이 생겨요. 그래서 이 염증 반응의 결과물로 색소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색소는 나쁜 친구들이 아니에요.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방패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햇빛이 너무 세다 그러면은 양산을 펼치는 것처럼 우리 피부도 너무 자외선 자극이 과하면은 색소를 덮어놓는 거거든요. 원래 색소는 나쁜 것이 아니다. 근데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예쁘지가 않아서 없애는 거거든요. 기미 피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좀 편할 것 같아요. 우리가 동남아 여행 가면은 다들 자외선 많이 받고 염증 올라오면은 까맣게 타서 올라오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놀러 갔더니 딴 데는 하나도 안 타고 이 부분만 탄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이 자외선을 더 못 버티는 약한 피부라서 그래요. 그래서 약한 피부가 결국은 기미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약한 거기 때문에 반점처럼 올라오지 않아요. 페인트 뿌린 것처럼 면적이 올라옵니다. 피부 전체에 염증이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기미가 또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원래 색소에는 필요한 적절한 에너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에너지를 넣을 수가 없어요. 약한 피부이기 때문에 그 필요한 에너지를 다 넣게 되면은 오히려 염증 반응을 유발시켜가지고 더 까매지는 경우도 있고요. 심한 부작용으로는 아예 색소를 만들어내는 멜라닌 세포가 죽어버리면서 백반증이 생겨서 얼룩덜룩해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치료를 가장 잘못 받기 쉬운 게 기미인데 보통 일반적인 병원에서 별로 이제 경험이 없는 의사가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왜 토닝했는데 똑같아요. 변화가 왜 없어요. 이러면은 에너지를 더 올립니다. 더 세게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기미 피부는 당연히 더 안 좋아지겠죠. 염증 반응이 더 올라오니까. 그래서 기미 치료는 결국은 약한 강도로 자극 없이 멜라닌 세포만 억제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피부가 약해서 염증이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피부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치료가 필요한 거거든요. 시작하시려면 되게 굳은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굉장히 재발이 잦습니다.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피부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시술을 항상 같이 받으셔야지만 해결이 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IPL이라는 장비는 표피 색소를 날려버리는 레이저거든요. 근데 기미는 자기가 약해서 거기 위에를 방패를 덮어놓은 건데 그 방패를 억지로 뜯어내면 결국은 다시 올라와요. 염증 반응이 더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하얗게 백반증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IPL로 이제 기미를 치료한다. 이건 너무 옛날 방법이고요. 이 피부의 층을 좀 튼튼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굉장히 여러 가지 시술이 있거든요. 뭐 제네시스 레이저도 있을 거고 뭐 바늘 고주파 시술도 있을 거고 스킨 부스터 시술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술을 조합을 해가지고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기미 치료의 핵심이라서 되게 다양한 조합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다른 색소의 치료보다는. 한때 유행했었죠. 베이킹소다랑 이제 식초를 합쳐가지고 팩을 하면은 색소가 밝아진다. 그게 이제 원리를 생각을 해보면 베이킹소다 이제 중탄산 나트륨이죠. pH 9 정도 뛰는 이제 알칼리성인데 이 알칼리성이 피부에 오랜 시간 동안 작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증상들이 나타나거든요. 우리 피부 장벽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한번 짚고 넘어가면 각질층이 있고요. 이 각질층 사이를 이어주는 데스모좀이라는 단백질이 있고요. 이 각질세포 사이에 채워주는 지질 매트리스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알칼리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이 데스모좀 단백이 약화되면서 각질세포 간의 결합이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각질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필링 효과가 좀 나게 되거든요. 결국 멜라닌 세포가 각질 세포들에게 색소를 전달해줘서 피부가 까맣게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드러내주면 일시적으로 조금 밝아 보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피부 장벽이 깨지기 때문에 당연히 좋지 않겠죠. 피부염으로 올라올 수도 있을 거고요. 이런 부작용들 때문에 식초를 섞어가지고 중화를 시켜가지고 자극적이지 않게 만들어서 베이킹 소다의 물리적인 필링 효과만 기대하는 형식으로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아무튼 효과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다가 식초를 너무 많이 섞었다. 산성 물질이 얼굴에다 그냥 바로 뿌리는 거기 때문에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한 번만에 기미 싹 다 빠지냐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거든요. 기미는 정말 꾸준한 관리예요. 피부가 기본적으로 약해서 올라오는 질환이기 때문에 피부 장벽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되는 노력도 계속 좀 해야 될 거고요. 시술들도 당연히 좀 꾸준히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자외선 받으면 또 금방금방 올라올 수 있는 게 기미라서 차단 평소에 잘 해주시고, 올라오면 또 토닝으로 조금 깔아앉혀 주시고, 이게 좀 반복이 돼야 되는 그런 질환이라고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죠. 색소, 기미. 근데 혼자서 답답해 하지 마시라고, 적어도 이게 잘 치료되는 색소인지 오래 걸리는 색소인지 구별할 수 있게 기본적인 정보를 살짝 알려드린 거고요. 이제 어느 정도 구별하는 눈이 생기셨다면 적절한 병원을 찾아가셔가지고 시술만 잘 받으시면 해결이 돼서 매끈한 좋은 피부를 가질 수 있게 되니까 주변에 가까운 병원, 좋은 병원 잘 찾으셔가지고 고민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